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700선마저 위협받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S&P 변동성 지수도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시퍼렇게 질린 증시, 희망의 싹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간밤에 지옥으로 갔다가 탈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던데 우리 시장은 지옥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네요.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 개별 증시가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수급 영향에 악화를 주는 건 아니고요. 개별 증시의 그런 영향력보다는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들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거든요. 예. 연초 이후에도 사실 이익 증가는 이제 올해 이제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센티먼트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불거진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이슈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12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올해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측을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실 물가 같은 경우도 2분기를 정점을 찍고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조금 내려올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일단 12월 말에 형성이 됐었는데 1월부터 이제 나온 뭐 물가 지표라든지 내지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 등 이제 금리 부분을 보자면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물가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도 지금 원자재 WTI 같은 경우도 85달러 선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물가가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이제 미 연준이 빨리 긴축을 해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금리 상승이 좀 가파르게 전개가 됐고 사실 금리 상승과 중첩된 그 달러 강세는 이머징 증시 수급에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시아 증시가 1월 달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도 이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유독 또 이제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낙폭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과 그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뭔가 이슈가 터져서 빠지는 것보다는 사실 위험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센티먼트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역 분쟁 이슈도 지금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조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주로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혹시 그런 표현이 좀 과다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기술주 좀 굿바이 해야 됩니까? 저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사실 보는 입장이고요. 사실 기술주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뭐 시장이 약간 뭐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가치주 대비해서 언더퍼폼 할 것이다. 내지는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약간 이런 시각이 조금 편향된 스탠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 전 금리 인상 구간이 2017년에서 18년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 사실 그 미국 기술주, 대형주로 대변되는 빵 주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 가치주 대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였고요. 이게 기술주가 이제 조정을 받는 포인트는 금리 인상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금리 속도. 그러니까 인상 속도. 네, 속도가 빠르게 전개가 된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 1월 달에 증시 약간 기술주 조정을 조금 야기를 시켰던 2년물 상승이 빠르게 일어난다. 이런 시점에서는 기술주가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요. 미 연준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점진적인 시그널을 이제 이번 년 안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사실 기술주들이 이익 모멘텀만 받쳐준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 지금 조정 구간은 기간 조정이다. 사실 이익 펀디멘탈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때는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가령 이제 일각에서는 뭐 버블 국면이랑 그 네. 2000년대 버블 국면이랑 또 네. 이제 최악의 버블 붕괴 현상이 온다. 뭐 이렇게 그렇죠. 또 예, 과도하게 그렇게 네. 또 프라이싱을 하고 좀 시나리오를 쓰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사실 그때 버블 국면 당시를 보자면은 기술주들이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그냥 주가 상승이 무차별적으로 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투자 과잉이 조금 발생했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라든지 증시라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사실 투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 내지는 경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고요. 기술주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내지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여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뭐 관련된 업종들이 사실 투자 내지는 이익이 조금 가시성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기술주들이 조금 버블 국면 당시와 비교하기에는 현재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만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의 금리 인상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을 어떤 버블 붕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도한 우려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 곧 이제 내일 모레 연준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뭐 횟수가 늘어날 거다 이런 예측들은 좀 나오던데. 일단 그 미 연준이 공식적으로 낸 12월 달 그 FOMC 회의 결과부터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12월 달 그 FOMC 회의가 개최가 됐을 때 미 연준이 경제 성장 전망률과 그 점도표라고 해서 이번 년에 금리 인상을 몇 회 하겠다라는 그 수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자면은 미 연준이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는 올해 기준금리 3번 인상 그리고 내년 기준금리 3번 인상 총 6번으로 이제 결과가 났었거든요. 예. 근데 1월 달부터 시장이 조금 흔들렸던 게 그것보다 미 연준이 빠르게 긴축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시장이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그 금리 인상 속도는 조금 12월 달 결과와 다릅니다. 시장 그 선물 시장에서 그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그 횟수를 보자면은 네. 올해 4번, 내년 3번이거든요. 아, 선물 시장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일단 뭐 미 연준도 3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고요. 예. 시장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3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건 일단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네. 네, 두 번째로 보자면은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금리 인상뿐만 아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대차대조표 축소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돈을 것과 더 빨아들이는 거죠? 네, 대차를 그렇죠. 축소하는 게? 유동성 네. 스퀴즈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시장이 생각하는 거와 미 연준이 그 12월 달에 예상을 했던 그 결과를 발표했던 수치가 지금 사뭇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월 27일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네. 그 미 연준의 회의 결과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 네. 전까지는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아무래도 높은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증시 워낙 안 좋은 게 이 페드의 금리 인상 우려, 지금 말씀하신 월가 이 우려가 가장 큰 거죠. 네, 일단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유독 그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조금 낙폭이 심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사실 이익에는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이익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익 모멘텀은 사실 반도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연초 이후에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러시아와 미국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은 사실 그 WTI라고 하죠. 그 국제 유가가 사실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상방 압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재를 수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WTI가 계속해서 이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요. 예. 기업들 측면에서는 이제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게 되는 국면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비용이 커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 보면은 언젠가는 지금 이익의 절대적인 레벨 수준이 조금 꺾이지 않을까. 이 우려가 조금 시장이 많이 반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 다들 투자자들이 워낙 투자 심리가 약화돼 있으니까 시장에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파는 세력도 많은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좀 괜찮은 시점이다, 매수 시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우리 연구원님은 어느 쪽에 지금 국내 시장으로 조금 좁혀서 보신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장세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에 이게 약간 패닉 셀링, 즉 이제 과도하게 매도를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 같이 던진다고 해서 나도 던져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기회를 삼아서 이익이 모멘텀이 보유가 되고 네. 이제 실적이 조금 두드러지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오히려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조금 지나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FMC 회의가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 날이 우리 아침 증시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됩니다. 상장되는 날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증시 변동성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조금 1차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 이벤트를 소화하고 난 이후에 이제 증시가 점차 이제 학습 효과 구간에 진입을 하고 안정한 구간에 접어들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밸류에이션 지지선을 볼 때 PBR 한 배를 봅니다. PBR 1배. 네, 근데 지금 2,700 한 70선이 PBR 1배였는데 그 지지선이 깨졌다는 거는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불확실성의 투매를 던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때 이게 금리 인상의 추세선상에서 이런 걸 이겨나갈 수 있는 뭐 업종이랄까 아니면은 뭐 개별 종목이랄까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이제 가치주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가치주, 성장주를 구분하는 전략보다는요. 네. 그 실적 모멘텀, 즉 퀄리티 업종으로 대응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동성 스키즈가 일어나는 게 올해부터 이제 발생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이익이 담보가 되는 기업들이 수급 환경이 더 좋아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요. 무차별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라든지 내지는 영업이익단에서의 그 실적 담보가 되는 기업들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자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들과 외국인들이 안 샀던 종목에서 좀 덜 오른 업종.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시점부터 매출액이라든지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을 보자면요. 네. 해당 업종들이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는 유통업종이 대표적이고요. 유통업종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공급 병목 현상 리스크에 그간 이제 주가 수익률이 부진했던 업종 중에서 조금 그런 업종들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네. 네, 또 자동차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7일이죠.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하는데 상장 첫날 연구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개별 주식 그 개별 기업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단기적으로는 상방 압력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IPO 특성상 사실 유통 물량이 작고 기간 수요 예측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은 한 달간 수익률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보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양호했고요. 뭐 다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총 3위에 진입을 하게 되고 최소 70조 원 그 시가총액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뭐 소위 말하는 따상 뭐 이럴 가능성은 없지만요. 없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굉장히 그래, 낮다라고 네. 보고 낮다?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점진적으로 오를 수 있는 상방 압력은 좀 네.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 레벨 지수 단에서 보자면 사실 그거는 조금 불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급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실제로도 그 상위 시총 뭐 한 20개 종목 뭐 이런 걸로 토봐보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대비해서 대형주의 수급 부진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